지우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그녀의 곁을 떠났다. 희미한 기억 속에 부모님은 항상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은 낡고 오래된 오르골 하나뿐이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오르골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겉면은 닳아 있었고 음색은 예전 같지 않았다. 태엽을 감으면 삑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엉뚱한 음들이 섞여 나왔다. 그래도 지우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오르골을 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멜로디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불협화음은 그녀의 고독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르골의 멜로디에 맞춰 마음속으로 부모님과의 기억을 되짚었다. 비록 그 기억조차 흐릿했지만 오르골은 그녀와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지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카페 동료들과도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좀처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친절한 알바생으로 기억할 뿐 그 이상의 관심은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쩌면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오피스텔 책상 한편에는 오르골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뒤편에는 흐릿하게 찍힌 오래된 건물의 일부와 알 수 없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석상이 보였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그 문양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르골 밑바닥에도 비슷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 오르골 밑바닥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마치 잊고 있던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카페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빗속을 헤치고 작은 생명체 하나가 카페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길고양이 새끼였다. 몸은 젖어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재빨리 문을 닫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녀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고양이용 우유와 캔을 사왔다. 평소라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망설이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접시에 부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젖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우유를 핥아 마셨다. 지우는 고양이의 작은 몸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난로 옆에 앉아 밤새도록 고양이를 돌봤다.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기운을 차린 듯 작게 야옹 소리를 내며 지우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지우는 고양이를 따뜻하게 안고 쓰다듬어 주었다. 마침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러 온 사장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장님은 곧바로 고양이 보호센터에 연락했고 얼마 후 고양이는 새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고양이가 떠나던 날 지우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고양이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것에 안도했다. 이 작은 행동은 지우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이타적인 품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순수한 마음. 이는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줄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우는 다시 오르골을 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제보다 더 커진 듯했다. 이제는 멜로디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 오르골은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이 오르골마저 완전히 망가진다면 그녀는 부모님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르골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폈다. 밑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복잡한 문양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첩 속의 문양과 똑같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다. 이 오르골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거대한 비밀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 없는 메시지였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이라는 예감. 그녀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오르골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오르골의 삐걱거림은 날마다 심해졌다. 이제는 태엽을 감아도 멜로디는커녕 쇠 갈리는 듯한 불쾌한 소리만 났다. 한지우는 오르골을 들고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의 유일한 흔적인 이 오르골마저 완전히 망가진다면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고독한 삶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르골을 고치는 것을 망설였다. 혹시라도 수리 과정에서 오르골의 영혼이 사라질까봐 혹은 오르골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멜로디 없는 오르골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고장난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온전한 멜로디를 다시 듣고 싶었다. 그것이 마치 부모님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수진 작가가 지우에게 말을 건넸다. 수진 작가는 늘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중년의 여성으로 작은 송을씨 공방을 운영하며 때때로 카페에 들러 글을 쓰곤 했다. 지우씨, 그 오르골 아직도 소리가 안 좋아요. 혹시 인사동에 시간의 소리라는 곳 가보셨어요? 거기 할아버지가 옛날 물건 고치는 데는 신의 손이라고 소문났던데. 수진 작가의 말에 지우의 귀가 번뜩였다. 인사동의 시간의 소리.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낡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수리점이자 박물관이었다. 오래된 물건에 깃든 시간을 고친다는 문구가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수리점에 간다는 것은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 예상치 못한 상황.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르골의 망가진 소리는 그녀를 끊임없이 재촉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상자에 담아들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오르골의 무게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인사동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우는 복잡한 골목길을 한참 헤맨 끝에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낡은 한옥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시간의 소리라는 송을씨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시계 초침 소리, 희미한 멜로디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내부는 온갖 오래된 시계, 악기, 인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카운터 뒤편에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한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시간의 소리 주인이자 수리공인 이창호 할아버지였다. 그는 돋보기를 낀 채 작은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르골 상자를 내려놓았다. 이 오르골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창호 할아버지는 돋보기 너머로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연륜이 느껴졌다. 오르골이라. 어디 한번 볼까? 창호 할아버지는 상자에서 오르골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능숙하게 오르골을 이리저리 살폈다. 오르골의 낡은 외관과 불협화음을 듣고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태가 좋지 않군. 이 오르골은 보통 물건이 아닌데 보통 수리점에서는 손대지 못할 걸세. 그의 말에 지우는 불안해졌다. 그럼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창호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칠 수 있다마다. 다만 이 오르골은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닐세.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군.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알 수 없는 말에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그는 오르골을 뒤집어 밑바닥을 살펴봤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온함이 사라지고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경외심이 교차했다. 오르골 밑바닥에는 지우도 익히 알고 있던 복잡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그 문양에 고정되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르골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오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 문양은 설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지우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가장 높고 귀한 일을 대하듯 허리가 완전히 굽혀지는 큰절이었다.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지우는 경악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낡은 오르골을 고치러 왔을 뿐인데 수리공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큰절을 하다니.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할아버지, 대체 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우는 당황하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소녀님, 아니, 마마, 부디 제 예를 받아주십시오. 이 문양은 감히 함부로 볼 수 없는 저희 백제 가문의 상징입니다. 수백 년간 감춰져 왔던, 그리고 저희 비밀 수호자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바로 그 문양입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백제 가문. 비밀 수호자라는 단어는 지우에게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오르골 안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운명에 놓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독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창호 할아버지의 큰절은 지우의 삶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창호 할아버지의 큰절은 한지우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백제 가문이라니.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오르골은 저희 부모님의 유품일 뿐인데. 지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창호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아야 한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우를 작업대 옆 작은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오르골은 여전히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소녀님,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양은 저희 비밀 수호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백제 가문의 상징입니다. 백제 가문은 단순한 귀족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물론 인류의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고대부터 이어진 수호자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그는 오르골 밑바닥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오르골은 단순히 고장난 유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제 가문의 대를 잇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열쇠이자 길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이 문양은 오직 진정한 계승자에게만 그 빛을 드러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저희 비밀 수호자들은 이 문양을 숨기고 계승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구하러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갑자기 고대 가문의 후예라니. 그것도 인류의 지식과 기술을 지킨다는 거창한 임무를 가진 가문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도 제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녀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추셨을 겁니다. 아마도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지우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창호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저는 이창호 백제 가문을 대대로 섬겨온 비밀 수호자 가문의 일원입니다. 시간의 소리는 단순히 낡은 물건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계승자를 기다리며 백제 가문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숨겨온 저희 수호자들의 비밀 기지였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도 이곳에서 당신의 가문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작업대 뒤편에 낡은 서랍을 열어 낡은 양피지 문서와 고대 지도를 꺼냈다. 문서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백제 가문의 계승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지식의 보고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보고는 단순히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고대의 지식, 기술, 그리고 지혜가 담긴 가교체르로 고대 도서관 비발체 권례입니다. 이 오르골은 그 도서관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릴 적 사진첩에서 봤던 흐릿한 건물과 문양, 그리고 오르골에 새겨진 문양,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낡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하지만 저는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이런 거대한 임무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지우는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했다. 창호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소녀님은 이미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 오르골은
소녀님의 본능과 기억에 반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르골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녀님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과 힘을 일깨우는 것이 진정한 수리입니다. 그는 오르골을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는 오르골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오르골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 화려한 응접실에는 고대 유물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탐욕스러운 표정의 김태훈 할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골동품 수집가이자 불법 유물 밀매업자였다. 그는 희귀한 고대 유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것으로 유명했다. 최근 그는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지우가 들고 있던 오르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 오르골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며 백제 가문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십 년간 백제 가문의 숨겨진 보물을 쫓고 있었다. 그 보물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고대 지식의 보고라는 소문도 알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것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오르골을 손에 넣기 위해 지우를 끈질기게 미행하고 있었다. 지우가 시간의 소리에 들어서는 것을 그의 부하들이 확인했고 곧바로 이진우에게 보고했다. 그 늙은이가 드디어 움직였군. 이창호, 그 수호자 놈이 그 어린 것을 만났으니 분명 오르골에 뭔가 있을 거야. 김태현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부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시간의 소리로 가. 그리고 그 오르골을 가져와. 만약 그 계집애가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서든 빼앗아와. 그 계집애의 과거도 철저하게 조사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김태현은 오르골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창호 할아버지의 가게를 나서는 지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오르골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제 가문, 비밀 수호자, 고대 도서관이라는 단어들로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운명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인상이 가득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한지우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김태현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오르골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누구세요? 싫어요, 놓으세요. 지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그녀를 포위했다. 그녀의 손에서 오르골을 빼앗으려 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오르골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감각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그녀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오르골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오르골에서 희미하게 빛이 났다. 남자들이 지우에게 손을 뻗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비틀어 그들의 손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에 지우답지 않게 민첩하고 정확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달려들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놀았던 놀이처럼 복잡한 골목길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남자들은 그녀를 쫓았지만 지우의 움직임은 그들을 따돌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치 홍대 거리의 좁은 골목길을 꿰뚫고 있는 듯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아났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남자들을 따돌렸다. 지우는 땀을 흘리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골목 구석에 숨어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 그녀의 몸이 보여준 민첩한 움직임에 그녀 자신도 놀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이것이 바로 창호 할아버지가 말한 잠들어 있던 능력일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오르골이 꽉 쥐어져 있었다. 오르골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김태현이라는 위험한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에서 커피를 팔던 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비밀과 위협에 직면한,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백제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그녀는 창호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꽉 쥐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지우는 김태현의 부하들을 따돌린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시간의 소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창호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들어 있던 능력, 백제 가문의 계승자,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새로운 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의 소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호 할아버지는 이미 지우가 돌아올 것을 예상한 듯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돌아왔군, 소년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지우는 오르골을 할아버지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방금 저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르골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겨우 피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창호 할아버지는 지우의 손에 들린 오르골을 자세히 살폈다. 오르골의 밑바닥에 새겨진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네. 이제 피할 수 없어. 김태현 그자는 자네의 오르골에 담긴 비밀을 알고 있어.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고대 지식의 복원을 여는 열쇠라고 믿고 있지. 창호 할아버지는 지우를 데리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낡은 책과 고대 유물들이 빼곡히 쌓여있는 비밀스러운 지하 서고였다. 할아버지는 벽 한편에 걸린 낡은 테피스트리를 걷어냈다. 그 뒤에는 굳건한 철문이 나타났다. 이곳은 저희 비밀 수호자들이 백제 가문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계승자를 기다려온 비밀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제 이곳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네.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한 겹씩 베일에 쌓여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백제 가문은 고대부터 인류의 지식과 기술을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비밀스러운 학자이자 수호자 집단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닌
인류의 위대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고대 문명과 외계 문명의 지식,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까지 담긴 에테르 도서관 Ethereal Library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보고를 수호해 왔다. 오르골은 에테르 도서관의 봉인을 해제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죠? 오르골을 고치면 되는 건가요? 지우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다. 창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르골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니네. 그것은 계승자의 기억과 본능에 반응하는 기억의 매개체이자 지식의 통로일세. 수리가 완성되면 오르골은 완전한 멜로디를 통해 잔해 안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기억을 일깨울 것이네. 에테르 도서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에 담긴 지식의 일부를 자네에게 전달할 걸세. 하지만 문제는 시간일세. 창호 할아버지는 그의 작업대 위를 가리켰다. 오르골은 이미 분해되어 내부에 복잡한 태엽과 기어들이 드러나 있었다. 이 오르골은 단순히 부품이 낡은 것이 아니네. 고대 기술로 만들어진 이 오르골은 특정 주기의 천문 현상과 연결되어 있어. 오직 특정 날짜, 즉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봉인이 풀리고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그리고 수리가 그 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오르골은 스스로를 파괴하여 모든 비밀을 영원히 감춰버릴 걸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이번 주 금요일 밤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네. 그 전까지 수리를 마쳐야 해. 김태현이 그 사실을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삶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중요한 지식을 지키는 거대한 임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시각 김태현은 자신의 저택에서 분노의 참 목소리로 부하들을 질책하고 있었다. 그깟 계집애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당장 그 오르골을 가져와 그 늙은이와 그 계집애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보고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김태현은 오랫동안 백제 가문의 비밀을 쫓아왔다. 그는 백제 가문의 보고가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나 기술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넣어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시간의 소리와 박철수, 그리고 이창호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태현은 이미 이창호 할아버지가 비밀 수호자의 일원이며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백제 가문의 마지막 계승자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가 오르골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오르골이 특정 주기에 활성화된다는 소문도 접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감은 이번 보름달 밤이 중요한 시기임을 알리고 있었다. 김태현은 자신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지우와 창호 할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창호 할아버지의 수리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의 부하들을 동원해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했다. 시간의 소리는 마치 김태현의 거미줄에 걸린 듯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었다. 그는 심지어 언론에 이창호 할아버지가 불법 골동품을 밀매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수리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창호 할아버지를 압박하고 그들이 오르골 수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다. 철수는 외부의 압박 속에서 오르골 수리에 전념했다. 그는 돋보기를 끼고 낡은 오르골의 복잡한 내부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수백 년 된 고대 기술과
현대 수리 기술을 접목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 오르골은 태엽 하나, 기어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어. 고도의 에너지 집약 기술이 숨겨져 있지. 이걸 제대로 연결해야만 오르골이 가진 진짜 힘을 깨울 수 있을 걸세.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오르골,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고대 기술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단순한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오르골은 우주선 엔진만큼이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물건이었다. 김태연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시간의 소리 앞에는 험악한 남자들이 대놓고 서성거렸고 수리점에는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소음과 함께 유리창을 깨뜨리는 시도까지 있었다. 지우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창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수리에만 집중했다. 두려워할 것 없네. 소녀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 김태연 그자는 자네의 빛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오르골을 완성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창호 할아버지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오르골의 특정 부품은 너무나 오래되어 부식되었고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가 불가능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부품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고대 기술의 정교함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지우의 눈에 낡은 사진첩 속에 희미한 문양과 오르골 밑바닥의 문양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강렬한 직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 문양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오르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들어 밑바닥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오르골 내부에 부서진 부품과 문양을 연결시켜 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르골 밑바닥의 문양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한번 새어나왔고 빛은 부서진 부품을 감쌌다. 부서졌던 부품이 마치 스스로 복구되듯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철수는 경악했다. 소녀님, 자네는 오르골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로군. 이 오르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 계승자의 정신과 연결되어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창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다. 지우는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르골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르골과 그녀는 하나였다. 하지만 여전히 김태연의 위협은 코앞에 닥쳐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이 모든 것에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2025년 7월 11일 밤, 서울의 하늘에는 거대한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비추는 듯한 밝은 달빛 아래, 인사동의 낡은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이창호 할아버지의 시간의 소리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시간의 소리에 작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태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승합차는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고 그는 차 안에서 부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각, 시간의 소리. 지하석에는 한지우와 이창호 할아버지가 마지막 담금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르골의 수리는 거의 완료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오르골의 진짜 힘을 깨우는 것, 그리고 지우의 기억과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지우는 오르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고 오르골의 밑바닥에 새겨진 문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님, 이제 마음을 열고 오르골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은 잔해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들었던 오르골 멜로디를 떠올리려 애썼다. 낡은 오르골은 그녀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쾅쾅 거친 굉음과 함께 시간의 소리에 육중한 나무문이 박살났다. 김태연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망치와 쇠지뢰를 들고 지하 서고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거침없이 내려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지하 서고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지우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젠장 벌써 들이닥치다니. 창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지우에게 말했다. 서두르십시오. 소녀님 오르골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들이닥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더욱 오르골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흐릿한 미소와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쿵, 쿵, 쿵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김태연의 부하들이 마침내 지하서고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지우와 창호 할아버지를 노려봤다. 꼼짝마 오르골을 내놔라. 이 늙은이 선두의 선거구에 남자가 소리쳤다. 창호 할아버지는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물러서라. 감히 백제 가문의 유물을 탐하려 드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노쇠했고 상대는 건장한 사내들 여럿이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밀쳐내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지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마치 수백 년 전에 고대 계승자가 깨어난 듯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은 환한 빛을 뿜어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오르골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멜로디는 서고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고대 지식의 파동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김태연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멜로디는 그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듯했고 그들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짓눌리는 듯 비틀거렸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최고조에 달하자 서고의 벽면에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더니 마침내 눈앞에 3D 홀로그램 지도가 나타났다. 지도는 복잡한 산맥과 강, 그리고 그 중심에 희미하게 빛나는 하나의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에테르 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였다. 이때 김태연이 지하 서고로 내려왔다. 그는 광활하게 펼쳐진 홀로그램 지도와 빛나는 오르골, 그리고 경악하는 부하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거다. 저게 바로 그 보고의 지도야. 당장 오르골을 빼앗아 어서. 김태연은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다. 부하들은 지도에 매료된 듯 움직이지 못했지만 김태연의 독촉에 다시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오르골이 뿜어내는 멜로디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한 부하의 몸을 밀쳐냈다. 놀랍게도 부하는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멜로디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수백 년간 훈련받은 전사의 몸짓과 같았다.
그녀는 부하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하고 때로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서로에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지우는 거대한 육체의 남자에게 붙잡혔다. 남자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오르골을 빼앗으려 했다. 지우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눈은 오르골을 향했다. 그 순간 오르골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남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했다. 부하들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태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지우를 향해 겨눴다. 이런 미친, 감히 내 것을 가로채려 들어 당장 오르골을 내려놓지 않으면 네 목숨은 장담 못한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다. 창호 할아버지가 몸을 날려 지우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찰나 지우의 눈이 다시 번쩍였다. 오르골에서 마지막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지우의 내면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했다. 그녀는 김태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대의 탐욕은 그대 자신을 파멸로 이끌리라. 그녀의 목소리는 서고 전체를 울렸고 마치 신성한 주문처럼 김태현의 심장을 관통했다. 동시에 오르골에서 강렬한 빛의 파동이 뿜어져 나와 김태현을 덮쳤다. 김태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저 멀리 튕겨나갔다. 그는 눈을 감싸 쥐고 몸부림쳤다. 빛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지하 서고의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꼼짝마, 모두 손들어 라고 외쳤다. 창호 할아버지는 이미 김태현 일당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미리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김태현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마약과 총기 소지, 불법 유물 거래, 납치 및 폭행 등 수많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르골이 만들어낸 에테르 도서관의 홀로그램 지도는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경찰은 그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우는 오르골을 품에 꼭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비장함을 동시에 느꼈다.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은 이제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다. 완벽한 멜로디가 서고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 김태현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규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탈감이 가득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고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인류의 중요한 지식을 수호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할 백제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보름달은 여전히 창밖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의 소리, 지하 서고에서 벌어진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김태현이 체포되고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불법 유물 밀매, 마약 거래, 그리고 박철수 경비원 사건까지 연루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괴로 드러났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의 상징이 되었다. 법정은 김태현에게 최고형을 선고했고 그의 모든 불법 자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지우의 이름도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하늘 그린 빌라의 영웅 박철수 경비원처럼 숨겨진 지식의 수호자로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가 백제 가문의 마지막 계승자이며 인류의 위대한 지식을 담은 에테르 도서관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판타지 소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언론사와 학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지만 지우는 조용히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우는 이창호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의 소리 지하 석유에 머물렀다. 그녀의 몸은 지난밤의 격렬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독이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은 듯 했다. 오르골은 이제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다. 완벽한 멜로디를 쉬지 않고 연주하며 서구 안을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채웠다. 오르골의 빛은 서구의 벽면에 에테르 도서관의 홀로그램 지도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 지도는 때로는 3D 영상처럼 움직이며 도서관의 내부 구조와 그 안에 담긴 지식의 종류를 보여주기도 했다. 창호 할아버지는 오르골 앞에서 지우에게 무릎을 꿇었다. 마마,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힘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에테르 도서관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 비밀 수호자들은 대대로 당신을 보필하고 도서관의 지식을 지킬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 저에게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왜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지우의 눈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셨을 겁니다. 에테르 도서관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현처럼 말이죠.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안전하게 성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계승자가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내셨습니다. 마마, 창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지우의 눈가의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비로소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와 임무를 숨겼던 것이다. 며칠 후 에테르 도서관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창호 할아버지와 몇몇 노련한 비밀 수호자들이 지우를 안내했다. 오르골이 가리키는 지점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었다. 오랜 세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울창한 숲속에 오르골이 뿜어내는 빛은 하나의 거대한 고대 성문을 비추고 있었다. 성문에는 오르골 밑바닥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백제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오르골을 들고 성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서 오르골이 강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성문의 문양 또한 오르골과 함께 빛나기 시작했다. 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수백 년간 닫혀있던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성문 너머에는 고대의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가득한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바로 에테르 도서관이었다. 도서관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낡은 책들이 쌓여있는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고대 문명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경이로운 공간이었다. 홀로그램으로 된 책장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빛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고, 공중에 떠있는 구슬들은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된 정보들을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수정 구슬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도서관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았다. 이곳이 에테르 도서관입니다. 마마, 이곳에는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지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기술, 우주의 비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천천히 도서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은 이제 완벽한 안내자가 되어 그녀를 도서관의 중심부로 이끌었다. 그녀는 홀로그램으로 된 책들을 만져봤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지식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고대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복잡한 과학기술의 원리를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홍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독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에테르 도서관의 최고 관리자이자 수호자로서 인류의 위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서관에 담긴 지식들을 연구하며 인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창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멘토이자 조언자로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에테르 도서관의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우에게 그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는 지우가 도서관의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수십 명의 비밀 수호자들이 도서관 주변에 상주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고 지우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신들의 임무에 자부심을 느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민준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김태현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했다. 그는 자신의 IT 회사를 통해 에테르 도서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관의 지식을 현대 과학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쫓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지우의 곁에서 인류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 수호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에테르 도서관 중앙의 거대한 수정 구슬 앞에서 지우와 창호 할아버지 그리고 강민준이 함께 서 있었다. 수정 구슬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며 도서관 전체를 밝히고 있었다. 마마, 이곳의 지식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하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 문제, 질병 치료, 에너지 문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는 밤낮 없이 도서관의 지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강민준 씨, 이 지식들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같은 이들은 이 지식을 악용하려 했죠.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릴 적에 불안하고 고독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현명하고 강인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마마, 저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 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비밀 수호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창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충성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위대한 지식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그녀는 에테르 도서관의 지식을 통해 인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다짐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르골은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며 그녀의 새로운 평화를 축복하는 듯했다. 이견진 단 10년, 한지우가 에테르 도서관의 최고 관리자가 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 홍대 카페에서 고독하게 커피를 팔던 20살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지식과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계승자이자 현명한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함께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에테르 도서관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강원도 깊은 산골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연구소이자 지식의 보고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곳에서 고대 문명의 기술과 지식을 현대 과학에 접목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연구팀은 소수의 뛰어난 과학자들과 이창호 할아버지가 이끄는 비밀 수호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단순히 IT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에테르 도서관의 기술 총괄 책임자로서 도서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기술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지우의 고대 지식이 만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성과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었다. 에테르 도서관의 기록에는 고대 문명이 사용했던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의 팀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소형 에너지 생성 장치를 개발했고, 이는 탄소 배출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지우는 이 기술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우의 첫 번째 큰 발걸음이었다. 두 번째는 히바이오 의료 기술이었다. 고대 기록에는 난치병 치료와 생명 연장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의 팀은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파악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의료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밀리에 진행된 임상 실험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지우는 이 기술을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려 했지만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지우는 또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강민준과 협력하여 백제 지혜교육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최첨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지우는 가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지혜로운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독하게 성장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자신처럼 외롭게 방황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이창호 할아버지는 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도서관의 고대 유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때로는 지우에게 백제 가문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녀가 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마, 당신은 단순히 지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통해 인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신뢰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에테르 도서관 한편에는 지우의 집무실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오르골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오르골 밑바닥에 새겨진 문양에서 은은한 빛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지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르골이 지우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힘을 전달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을 바라봤다. 숲속에서는 작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고독함 대신 삶의 충만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그때 강민준이 지우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지우님,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에너지 장치를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과거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다 강민준 씨와 팀원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우는 겸손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우님, 모든 것은 지우님 덕분입니다. 지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우님을 만나고 에테르 도서관의 지식을 접하면서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숲속 깊은 곳, 에테르 도서관이 숨겨진 곳에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그 고대 사원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즉 지식과 사명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 빛은 그녀의 과거의 어둠을 밝히고 그녀의 현재를 비추며 그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등대와 같았다. 한지우의 삶은 이제 고독한 겨울을 지나 찬란한 다듬 두 번째 봄달 가을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늘 그린 빌라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수 옆의 고대 사원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을 기리는 작은 석탑이 세워져 있었다. 지우는 석탑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삶 속에, 그녀가 지켜낼 지식 속에,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